안녕하세요. KCG에서 CIO를 맡고 있는 신민석 부대표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KCGI TV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와 환율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불안하다 보니까는 유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아무래도 그 항공부문 매출이 워낙에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분기 말 기준 국내 항공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5%가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무려 98%가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에도 매출 둔화와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년간 두 자리 매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부분 적자로 전환된 게 상당히 이 위기를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가 감소한 1,300억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원인은 국내 항공사들의 과당 경쟁,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요 둔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항공화물 수송량 감소, 이런 것들이 영향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의 과당 경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를 너무 많이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항공사 같은 경우는 총 9개이지만 국내 항공사는 기존의 8개에서 3개의 항공사에게 추가 면허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11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저비용 항공사에게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에게 매출 비중이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 확대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둔화입니다. 최근 반도체 회복 경기 기대감으로 항공화물이 조금씩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미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화물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항공화물의 둔화는 대형 항공사들에게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닥친 국내 항공산업 위기는 지난해 연말 두 건의 M&A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등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이 900%의 높은 부채 비율을 견디지 못해 결국에는 HDC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유독 737 맥스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 가겠다는 이스타항공이 결국에는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국내 1위 항공사인 LCC 업계의 1위였죠. 제주항공에게 매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이후 빠르게 성장해온 국내 항공산업은 결국 과당 경쟁과 대외 변수 악화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산업 위기에서 항공 매출이 상당히 높은 한진그룹은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2019년도 11월 임원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비용 관리,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2월 발표한 송영동 부지 매각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위기를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경영진들의 의도가 의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 1월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진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유가와 환율에 대한 대외 변수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부채 비율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9년 3분기 말 대한항공 부채 비율은 861%로 코스피 200 상장사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상장사 평균이 91.3%인 걸 감안하면 부채 비율은 너무 과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채에서 보시면요. 자본이죠. 영부채 1조 원이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16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항공사 한번 비교를 해봐도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HDC로 인수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대로 낮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한진그룹은 저희 KCJ 발표에 대응해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국내 호텔의 효율성을 높여 부채 비율 395%, 신용등급 A+까지 높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만 발표했을 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경영진들이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진그룹은 유유자산 매각과 비수익성 사업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송현동 호텔 부지, 카로텔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 10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 율도의 3만평 부지, 제주도 정석비행장, 제동 목장, 제주도 민속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춰 재무구조 개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대한항공이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윌셔 그랜드를 통해서 또 한 번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인 상황에서 PEF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로텔 네트워크스 빠르게 흑자 전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국토부 제재 언제 풀릴지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제재 때문에 남들이 성장할 때 지금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진칼 2대 주주입니다. 적극적으로 한진그룹 앞에 닥치고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임원진들의 노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업계 위기는 어쩌면 이제 시작입니다. 산업 내 과도한 경쟁, 일본과의 관계 악화, 미중 무역 분쟁, 위기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1등 항공그룹입니다.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영진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도 2월에 약속했던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외형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기업에 존폐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는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영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KCJ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